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종종 촛불혁명, 촛불국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혁명을 일으켰다. 그 혁명의 일원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그는 촛불혁명의 재단에서 자신의 몸을 불사르는 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그의 속마음은 북한과 하나되기, 북한과 합체한다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문재인 씨를 지켜보는 세계의 입장은 상당히 다르다. 세계의 입장에서 관찰된 모습은 그의 속마음은 보이지 않죠. 더구나 서구인들은 사실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밖에서 보이는 그 관찰된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한국 대통령이라고 하는 저 문재인, 저 사람은 김정은의 심부름꾼이다. 다시 말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특별 대사다. 이렇게 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국민 여러분은 어느 쪽이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반국가, 반대한민국의 혁명 전사인가? 아니면 그냥 김정은이의 특사인가? 어느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가 혁명가일 수 있는가? 그 이야기부터 해보기로 하죠. 시대를 넘어서 이 혁명가라고 하는 자들은 분명한 것은 당대의 반란자들입니다. 자기들이 살던 그 시대, 그 시대의 기존 질서를 파괴한 질서 파괴자들이죠. 혁명가 가운데 성공을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혁명가는 그냥 혁명가로서 존재를 하는 것이죠. 설령 한 국가를 그러한 권력을 장악을 했다 하더라도 혁명가의 생명은 짧기 마련입니다. 그가 정상적인 질서 속에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혁명가로서의 특성을 벗어버리지 못하면 어차피 제거되기 마련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혁명가입니다. 이러한 혁명가들은 대개 단일하고 확고한 목표를 추구합니다. 자기 자신을 거기에 집어 던지는 겁니다. 그야말로 죽어도 좋아 하면서 앞장을 서는 것이죠. 총구 앞에. 그런 것이 혁명가의 매력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 씨가 만일 혁명가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일을 했어야 하는가? 바로 문재인 씨가 그것을 못한다는 데 대해서 우리나라에 있는 그 레즈, 그 빨갱이들이라고 하는 골수 빨갱이들이 그것을 비판합니다. 문재인 씨는 골수 빨갱이는 아니죠. 아주 특이한, 그들이 말하기는 변종, 마음에 안 드는 변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수 공산주의, 또 무정부주의, 뭐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야말로 혁명, 그것을 하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최소한 국내에서 1, 2, 3위에 해당되는 3대 재벌 그 기업들을 단숨에 국유화해버리는 겁니다. 아니면
전 국민들, 특히 유산자들에 대해서 세금 80%씩 부과를 하는 거죠. 대학 입시 제도라든지 로스쿨 제도 다 철폐하고 추첨제로 바꿔버립니다. 상속을 금지하고 상속재산은 모조리 국유화하는 거죠. 그리고 기존의 화폐 개혁하는 겁니다. 화폐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화폐를 지정하든지 화폐 제도를 아예 바꿔버리든지 이런 것들을 해야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이 비현실적인 것이냐?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서 나열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매 선거 때마다 공공연하게 이야기를 해왔던 구조적 문제, 자본주의 국가의 고질적인 구조적인 문제, 그것이 몇 가지는 해결이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데에는 그것이 세상의 이치와 닿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혁명을 하면 혁명가라는 타이틀은 분명히 붙여줍니다. 그러나 바로 죽겠죠. 그렇게 저 죽을 줄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사람, 그것이 바로 혁명가인 것이고, 바로 혁명가의 그러한 점, 불타오르고 짧게, 그래서 그냥 사라져가는 그것 때문에 이 혁명가가 청년들의 로망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겁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문재인 씨는 전혀 혁명가로서의 자질이 없는 것이죠. 게다가 그는 나이가 아니라 심리적, 사상적으로 너무나 늙은 노인이라는 겁니다. 그에게는 에너지가 없습니다. 다 고갈된 것이죠. 써서 고갈된 것이 아니고 노쇠해서 사상적으로 든 것이 없어서 그에게는 파워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아도 혁명가라고 봐줄 여지가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혁명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세계의 평가처럼 그는 김정은이의 특사인가? 우리 국민들도 그렇게 세계의 눈에 맞춰서 그렇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합시다. 2017년 5월부터 하나하나 확인해 보기로 하죠. 그 무렵 문재인 씨는 세계 여러 나라 정상들과 만났습니다. 그가 독일에 갔죠. 거기서 한 일이 무엇인가? 뭐 이상한 사람의 그것을 기념한다 하면서 나무를 가져가서 심었습니다. 북한 관련 행사 맞죠? 그는 유엔에 가서 북한 연설을 했습니다. 자기는 촛불혁명을, 그 촛불혁명 세력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왔노라 하면서 북한 연설을 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북한의 중요성을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핑계는 있죠. 전 세계가 저 골칫덩어리 북한을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 골칫덩어리 북한을 손잡아서 무대 위로 올리자고 한 겁니다. 골칫덩어리라는 것에 대해서 싸운 것이 아니고 해결책을, 북한을 위한 해결책을 내놓았다 하는 것이 좀 남다른 부분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강대국들이 문재인에게, 그리고 이 남한이라고 하는 국가에 외면을 했습니다. 세계에 있어서 대한민국은 북한을 앞에 내세우면 상대적으로 남한으로 그 지위가 격화되니까 남한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이 되었습니다. 문재인 씨는 평창에 북한을 초대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청와대에 북한을 초대했습니다. 문재인 씨는 판문점에 가서 북한과 만났습니다. 문재인 씨는 이것이 자기의 공이라고 내세우고 있어서 그 말을 그대로 인정해 주기로 하죠. 싱가포르에서 미국을 북한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씨는 몸소 북한에 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프랑스 그리고 교황청, 유럽을 돌면서 2018년에는 대북 제재를 풀자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유럽 국가들은 반대했습니다. 그 전에는 외면했었는데 이제는 강대국들이 반대를 하고 나선 것이죠. 이렇게 되자 문재인 씨는 이제 빈곤한 국가들, 아세안으로 눈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제회의마다 그곳을 다니면서 대북 제재를 풀자 하고 설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세안 대부분이 대북 제재를 푸는 데 대해서 반대를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결국 미국 편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은 그들은 미국과 싸울 생각이 전혀 없다. 그것도 알게 된 것이죠. 문재인 씨는 대북 제재를 풀자고 하면서 유엔과 싸우고 미국과 싸운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세안은 좀 영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자 2019년부터 문재인 씨는 아세안에 집중을 합니다. 사실 대북 제재 푸는 데는 실패를 했지만 아세안 10개국은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에 드나드는 문을 그들은 통과할 수 있다. 문재인 씨에게 있어서는 아세안은 아주 매력적인 상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씨는 대북 제재 풀자 하는 그것은 뒤로 미루고 본인은 물론 끈질기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들에게 거기에 동참하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죠. 다만 간접적으로라도 자기의 말에 따라주게 되면 상을 주고 고맙다고 하고 이런 것들은 각종 연설이라든지 하는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의 작전은 완전히 바뀝니다. 북한에 들어가는 문 열쇠를 가진 자에게 돈을 주겠노라. 이렇게 한 것이죠. 경제적인 협력을 하고 지원을 하겠다. 이것을 이름 붙여서 신남방정책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자 이제 2018년 말부터 이런 일이 계속되고 있었고 아세안은 문재인 다루는 법을 슬슬 터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데 가장 먼저 그것을 터득한 인물은 인도네시아의 조코 위도도 대통령으로 보입니다. 그는 2018년 11월 14일 제20차 한아세안 정상회의 그때 바로 올해 2019년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초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문재인 씨를 대단히 기쁘게 해준 것이죠. 그 다음으로 또 문재인 다루는 법을 터득한 사람은 말레이시아의 마하티르 총리입니다. 말레이시아는 현재 그 경제적인 곤란을 겪고 있죠. 그런데 마하티르 총리는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과 함께 북한을 아세안과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데
협력하겠다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 북한을 아세안에 참여하게 한다. 그런데 혹시 걱정스러운 것은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되는 에이펙에도 주최국의 힘으로 혹시 초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도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이 말레이시아에서 에이펙을 개최할 때 돕겠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이죠. 청와대 말로는 아세안 국가들이 김정은을 이러한 국제회의에 초청하는 것을 대체로 환영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문재인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문재인 씨는 자신의 불길한 숙명, 되는 일이 없는 인간이다. 뭐를 하든지 항상 끝에 가서는 결실을 맺지 못한다. 그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실패할 경우에 대비해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죠. 그냥 대안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대안의 대안, 대안의 대안의 대안, 이런 식으로 아주 잔뜩 한 번 실패하고 그 다음 실패하고 그 다음 실패하고 했을 때도 또 그 다음에 뭔가 해보자 하면서 미리 잔뜩 준비를 하는 그런 스타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한 준비보다 실패를 위한 준비가 90%를 차지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에서 그는 혁명가가 아니다 하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또 바로 이런 점에서 그의 숙명, 그의 불길한 숙명은 정확하다. 그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대안을 너무 많이 준비해서가 아니고 애초에 자기가 하는 일에 신념이 없다 하는 것이죠. 약한 자들, 능력이 없는 자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러한 대안의 대안을 준비하는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죠. 현재 문재인 청와대 정부, 거기에서는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국내에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소개하면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세안과의 외교관계를 한국에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라고 하는 그 4강을 상대로 하는 그 수준까지 격상시키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국 주위에는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있었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사실 이들과의 관계가 지금 다 안 좋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러시아는 애매하다고 할 수 있는데 경제적인 어떤 그 알력이라든지 하는 것까지 따진다면 4강과 사이가 다 안 좋습니다. 그거하고 동등한 외교관계, 그 가까운 관계를 아세안 10개국과 맺겠다 하는 것이죠. 아세안 10개국의 특징은 모두 북한과 외교관계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라가 발전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쇠퇴하는 것일까요? 외교도 마찬가지인데 중앙무대에 있던 대한민국이 저 변두리로,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은 변방의 역사에서 벗어나겠다고 했는데 변방에서도 더 끝으로 밀려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 수 있죠. 이러한 신남방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인도네시아 대사관 속에 부속돼 있는 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부속돼 있는 아세안 대표부를
UN 대표부 수준으로 격상하겠다.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발표도 했죠. 그래서 건물도 키우고 옮기고 인원도 늘리고 거기에서 하는 일도 그만큼 많아질 것이다. 그 아세안에 있는 그 거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세안 대표부가 UN 대표부 수준으로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북한과의 거래를 미리 그 토대를 닦는 것이다. 거기까지 이미 보도가 되어 있죠. 이 신남방 정책을 가속화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사강과의 관계가 그렇고 또 북한과의 그 거리를 좁히기 위해서, 통로를 만들기 위해서 아세안으로 옮겨간다, 이렇게 보는 것만도 걱정스럽죠.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 문재인 집단의 주변에 있는 전문가 그룹들, 그런 사람들이 전망하는 그러한 장래가 걱정스럽다는 것이죠.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 한 이야기가 이런 내용의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신남방정책으로 현재 미국과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교역 의존도를 다른 곳으로 옮겨야 된다. 미국과 중국의 그 교역 의존도가 현재 46% 정도 되는데 이것을 아세안으로 옮겨야 된다 하는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미국과 통상 그리고 중국과의 통상하는 그 크기를 줄여서 그것을 아세안으로 옮긴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에 등 돌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과연 현명한 일일까? 미국과 중국하고 아세안 10개국을 사이에 두고 아세안 10개국 쪽으로 옮기겠다. 자연스럽게 옮기는 것은 괜찮은데 그것이 신남방정책의 가속화라는 어떤 특정 목적을 가지고 가야만 하는 것이죠. 아세안에서 그만큼 물건을 사줘야 하니까, 아세안에 가서 그만큼 공사를 해줘야 하니까, 거기에 돈을 줘야 하니까 그런 겁니다. 이것이 편중된 교역 의존도를 바꾼다. 이것은 시간도 걸리고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일인데 목적이 다른 데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앞으로 미국과 중국하고 많이 싸우겠죠. 한국이. 그 다음에 강명구 KDB 산업은행 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 중심의 인도 태평양 그리고 중국의 1대1로에 대응을 해서 한국이 경제적, 외교적 공간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는 일종의 그 가로선,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1대1로라고 하는 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이 세계를 반으로 가르고 있다고 할 정도로 이제 대립이 점점 심해지고 있는데 그 양쪽을 대응한다는 겁니다. 양쪽을 대응을 해서 한국이 아세안에서 북한까지, 한반도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또 다른 영역을 하나, 지구를 셋으로 나누자, 둘로 나누던 것을 셋으로 나누자 이러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능력이 있고 상황이 좋고 그렇다면은 해볼 만한 일이라고 하겠죠. 그런데 어떻든 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는 지금 나빠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라인, 거기에는 여러 나라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미국만이 아닌 것이죠. 그들과 대결하겠다.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그 1대1로 그 벨트에 걸려있는 나라들하고 대립을 하겠다 하는 겁니다.
서평양에 있는 섬들 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의 세계 전략이다. 그러면 앞날이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렇기는 한데 워낙 재수가 없는 사람이고 우리하고 이념도 다르고 그리고 애국심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기대도 별로 안 하지만 확실한 것은 한국 돈이 이제 아세안으로 쏟아져 들어간다 하는 겁니다. 아세안에 쏟아져 들어간 돈은 물론 북한으로 또 건너가겠죠. 그 다음으로 하고 있는 일이 이 신남방 정책을 한다 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고 있는 일이 북한을 아세안이라든지 한 아세안 혹은 에이펙 이런 데 참여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아세안이 김정은이 초청하는 거 좋다. 왜냐하면 한국 돈이 들어오니까 이런 분위기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올해 11월이 됐을 때 지난해에 그랬듯이 또다시 모두 미국 편이 돼서 반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이것이 좌절될 수 있겠죠. 문재인 씨는 대안을 미리 마련해 두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바로 이러한 지금 예상하고 있는 북한에게 줄 선물이 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 놓아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한메콩 정상회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19년에 한국이 지금 개최하기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번이 제1차입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그때를 기해서 하겠다.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때 한 메콩 정상회의에 김정은을 참가시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1차 한 메콩 정상회의는 부산이 된다든지 혹은 제주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제주 이야기가 하도 김정은 관련해서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도 또 좌절이 될 수 있다. 이것도 못하게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문재인 씨는 모두 실패하면 실패를 인정할 것이냐 하면 그는 안 합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아니 그동안의 신남방 정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됐는지 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북한에 돈이 많이 가려면 아세안에 돈이 많이 들어가야 하겠죠. 사업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물론 아세안을 통해서 그냥 사업 안 하고 돈만 보내줘도 되겠죠. 수수료 떼고. 그래서 대안의 대안을 마련해 놓은 문재인 씨는 결국 이렇게 해놓고 선거 때면은 자신의 업적이라고 이 신남방 정책을 이용을 할 겁니다. 문재인 청와대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도 손해보지 않는 장사인 겁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망하는 것은 문재인이 아니니까. 망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니까 그런 겁니다. 이렇게 보았을 때 결국 그렇다면 문재인 씨는 혁명가는 아니다. 그리고 세계가 평가하듯이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김정은이 특사 역할밖에 안 되는구나. 그가 아세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아세안 10국을 돌아다녔다. 앞으로 또 3개국을 가겠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이다. 김정은이의 특사 노릇이다. 하는 이 세계의 평가에 우리도 수긍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